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남은 사람이 국민연금을 2개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첫 계산부터 틀어질 수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도 있고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도 있으니 당연히 둘 다 나오겠지 이렇게 믿고 있다가 실제 상담 자리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런 방식이 아닙니다. 남은 사람에게 본인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 권리가 동시에 생기면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중복급여 조정이 들어갑니다. 이 선택 하나 때문에 매달 생활비가 몇만 원이 아니라 수십만 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유족연금을 고를지, 내 노령연금을 지킬지, 기초연금까지 같이 봐야 하는지, 적어도 어떤 질문을 공단에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마음속 오해부터 지워야 합니다.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을 냈다고 해서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이 두 연금을 각각 100%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 야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평생 보험료를 냈는데 왜 2개를 다 못 받느냐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는 남은 사람의 생활을 돕는 유족연금과 본인이 쌓아온 노령연금이 동시에 생겼을 때 한 급여를 선택하고 나머지는 조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유족연금이라는 이름만 보면 배우자가 남긴 돈이니 무조건 그것을 받는 게 맞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내 이름으로 나오는 노령연금은 이미 받던 돈이니 계속 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으로 고르면 안 됩니다. 금액을 놓고 2장의 계산서를 펼쳐야 합니다. 첫 번째 계산서는 유족연금 전액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본인 노령연금은 정지됩니다. 두 번째 계산서는 본인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는 경우입니다. 두 계산서 중 매달 더 큰 쪽이 생활비에는 유리합니다. 간단한 예로 보겠습니다. 남편이 국민연금을 오래 가입해서 사망 전 기본 기준으로 월 150만 원 수준의 노령연금이 있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가입 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 계산은 기본 연금액의 60%를 기준으로 봅니다. 그럼 배우자 유족연금은 대략 90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아내 본인의 노령연금이 월 50만 원이라면 선택지는 2가지입니다. 유족연금 전액을 고르면 월 90만 원입니다. 내 노령연금을 지키고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으면 50만 원에 27만 원을 더해 월 77만 원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유족연금 전액이 월 13만 원 더 큽니다. 하지만 숫자를 조금만 바꾸면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배우자의 노령연금이 월 100만 원이고 내 노령연금도 월 100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년 이상 가입 기준으로 유족연금은 대략 60만 원입니다. 유족연금 전액을 고르면 월 60만 원입니다. 내 노령연금을 지키고 유족연금의 30%를 더 받으면 100만 원에 18만 원을 더해 월 118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내 노령연금을 지키는 쪽이 월 58만 원 더 큽니다. 이 차이는 한 달만 보면 숫자입니다. 하지만 1년이면 696만 원입니다. 10년이면 생활비 통장에 남는 돈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선택은 장래가 끝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족연금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생활비 계산이 같은 날 밀려오면 누구나 판단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물어야 할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 경우에 유족연금 전액을 선택하면 월 얼마입니까? 제 노령연금을 계속 받고 유족연금 30%를 더 받으면 월 얼마입니까? 두 금액을 같은 종이에 적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 세 문장만 해도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배우자가 실제로 받던 노령연금 전체를 그대로 따라가는 돈이 아닙니다. 법과 공단 안내에서 중요한 기준은 기본연금액입니다. 사망자의 가입 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 50%, 60%가 유족연금의 기본 틀이 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40%입니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입니다. 20년 이상이면 60%입니다. 여기에 부양가족 연금액 같은 세부 요소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기억할 말은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받던 돈 전부가 그대로 내 통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기간과 기본 연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연기연금에서도 오해가 생깁니다. 요즘은 노령연금을 늦게 받아서 금액을 키우는 연기연금을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연기하면 본인 생존 중에 받는 노령연금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마다 붙는 가산이 있고 오래 살수록 누적 이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단위로 보면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내가 연기해서 키운 금액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으로도 그대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액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연기에서 늘어난 가산분이 배우자 유족연금 계산에 그대로 붙는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0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 연기에서 월 136만 원처럼 받게 됐다고 해보겠습니다. 남은 배우자가 머릿속으로 136만 원의 60%를 기대하면 계산이 커집니다. 하지만 유족연금 계산은 연기 전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러면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안내 금액 사이에 차이가 납니다. 연기연금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가 좋고 다른 소득이 있고 오래 받을 가능성이 크다면 연기연금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생활비까지 생각한다면 내 생존 중 이익만 보지 말고 내가 먼저 떠난 뒤 배우자가 받을 유족연금 계산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여기서 시니어 부부에게 필요한 질문은 조금 달라집니다. 내가 연기하면 내가 살아있을 때 월 연금은 얼마나 오릅니까? 내가 먼저 사망하면 배우자 유족연금은 연기 전 기본연금의 기준입니까? 배우자 본인 노령연금과 합치면 어느 선택이 유리합니까? 이 세 질문이 빠지면 연기 전략은 절반짜리 계산이 됩니다. 유족연금 선택에서 가장 위험한 말은 보통은 이게 유리합니다. 입니다. 보통이라는 말은 내 통장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례마다 본인 노령연금 금액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가입 기간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기본 연금액이 다릅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도 다르고 건강보험료 자격도 다릅니다. 어떤 집은 유족연금 전액이 더 큽니다. 어떤 집은 본인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하는 쪽이 훨씬 큽니다. 어떤 집은 두 금액 차이가 작아서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 드리는 결론은 무조건 이것을 고르세요가 아닙니다. 정확한 결론은 두 선택지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고 다른 복지급여와 보험료 영향까지 확인한 뒤 고르세요. 입니다. 조금 더 생활 장면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사람이 매달 받는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관리비, 병원비, 약값, 식비, 손주에게 주는 용돈, 경조사비, 겨울 난방비가 모두 그 통장에서 나갑니다. 배우자가 있을 때는 두 사람이 나눠 감당하던 일이 혼자 남으면 전부 한 사람의 판단이 됩니다. 그때 월 10만 원 차이는 작지 않습니다. 월 50만 원 차이는 더 큽니다. 한 해가 지나면 냉장고를 바꿀 수 있는 돈이 되고 병원 검사를 미루지 않을 수 있는 돈이 되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는 자존감이 됩니다. 유족연금 선택이 감정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계산을 미루면 나중에 그때 물어볼 걸 이라는 후회가 남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초연금 이야기를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유족연금은 남편 돈이니 기초연금과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이름이 단순하지만 계산은 소득 인정액을 봅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과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합산한 금액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월 247만 원 수준으로 확인됩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 수준입니다.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이 숫자는 매년 바뀔 수 있으니 지금 영상에서는 2026년 6월 8일 확인 기준으로만 보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기초연금과 무조건 서로 배척되는 돈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초연금이 끊긴다고 말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기준에 가까운 분은 몇만 원 차이로 기초연금이 줄거나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연금 선택을 할 때는 이 금액을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바뀝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특히 배우자 사망 뒤에는 가구 형태도 바뀝니다. 부부 가구였던 사람이 단독 가구가 됩니다. 선정 기준액도 달라지고 재산과 소득을 보는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변화까지 같이 보지 않으면 국민연금 계산은 맞았는데 기초연금 예상이 어긋나는 일이 생깁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과 노령연금 선택 금액을 확인하고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 계산해서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따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기관에서 모든 개인 상황을 완벽히 대신 계산해 줄 거라고 기대하면 빠지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공단은 국민연금 금액을 가장 정확히 봅니다. 주민센터와 복지로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을 보는 데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로 물어야 합니다. 이 세 기관을 번거롭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확인해 두면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지키는 확인입니다. 건강보험료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족연금은 노령연금과 세금, 건강보험료 처리에서 다르게 설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 해설에서는 유족연금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연금소득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합니다. 노령연금은 지역가입자의 연금소득 산정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유족연금을 고르면 건보료가 무조건 줄어든다라고 말하면 위험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다른 소득과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배우자 사망 뒤 피부양자 자격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연금 종류보다 전체 자격 변화가 더 크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는 선택의 참고 요소이지 혼자 변론을 내리는 기준이 아닙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가 유족연금을 받는 경우와 제 노령연금을 계속 받는 경우 지역보험료나 피부양자 자격에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은 부끄러운 질문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모르는 것이 손실입니다. 물어보는 것이 생활비를 지키는 행동입니다. 유족연금에서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알아서 다 입금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급여는 청구에 따라 지급됩니다.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정신이 없어서 신청을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가족관계 서류를 정리하고 병원비와 상속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 몇 달이 금방 지나갑니다. 몇 달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미루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매월 지급되는 연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 이내 급여분만 소급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권리 자체와 월별로 받을 돈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쉽게 말해 나중에 신청하면 예전 것까지 전부 다 주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오래된 월부는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뒤에는 마음이 어렵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빨리 문의해야 합니다. 서류가 완벽하지 않으면 먼저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사실혼이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는지, 대리 청구가 가능한지, 통장과 신분증은 무엇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은 슬픔이 끝난 뒤 천천히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일정 안에 움직여야 하는 문제입니다. 재혼에 관한 규정도 조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법상 배우자인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재혼하면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여기에는 사실혼 관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삶을 판단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재혼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연금 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노후의 새 삶을 선택하는 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선택이 매달 받던 유족연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미리 알아야 합니다. 나중에 몰랐다고 되돌리기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그 정도는 괜찮다, 서류상 혼인만 아니면 문제없다 같은 말을 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상황을 정확히 말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은 말 한마디보다 기록과 법정 요건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잠깐 유족연금을 둘러싼 흔한 오해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부부가 둘 다 냈으니 남은 사람이 둘 다 받는다입니다. 실제는 중복급여 조정입니다. 둘 다 100%가 아니라 유족연금 전액과 본인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 중 비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유족연금을 받으면 본인 노령연금이 영원히 사라진다입니다. 표현을 조심해야 합니다. 선택구조에서 본인 노령연금은 지급 정지되는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 사정과 수급권 변화에 따라 공단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오해는 유족연금 30%가 곧 오른다입니다. 상향론이나 개선 요구는 있었지만 현행 공식 설명은 30%입니다. 영상에서 확정되지 않은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네 번째 오해는 연기연금으로 키운 돈은 배우자에게도 그대로 넘어간다입니다. 유족연금은 기본연금의 기준을 봐야 하므로 연기 가산분까지 그대로 계산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 오해는 기초연금은 유족연금과 상관없다입니다. 무조건 끊기는 것도 아니고 아무 영향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소득 인정액을 봐야 합니다. 이 5가지 오해만 줄여도 상담 자리에서 훨씬 침착해집니다. 이제 실제로 집에서 해볼 수 있는 계산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이에 4칸을 만드시면 됩니다. 첫 칸에는 내 노령연금 월액을 적습니다. 둘째 칸에는 배우자의 유족연금 예상액을 적습니다. 셋째 칸에는 유족연금 전액 선택 시 월액을 적습니다. 넷째 칸에는 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한 월액을 적습니다. 여기서 큰 금액이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유리한 쪽입니다. 하지만 이 종이가 끝은 아닙니다. 옆에 기초연금 칸을 하나 더 만들어야 합니다.
유족연금 전액을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적습니다. 내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30%를 받으면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은 어떻게 바뀌는지 적습니다. 건강보험료 한도 필요합니다. 두 선택에 따라 건강보험료 자격이나 지역보험료가 달라지는지 물어보고 적습니다.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복잡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세 줄 비교입니다. 국민연금 월에, 기초연금 영향, 건강보험료 영향입니다. 세 줄을 보고 나면 막연한 불안이 숫자로 바뀝니다. 숫자로 바뀌면 질문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면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계산 예시를 여러 번 드렸지만 예시는 예시일 뿐입니다. 내 노령연금이 월 50만 원인 사람과 100만 원인 사람은 결론이 다릅니다. 배우자의 가입기간이 19년인 사람과 20년인 사람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지급률이 50%냐 60%냐는 큰 차이입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이 붙는지도 다를 수 있습니다.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장애연금, 직역연금과의 관계가 섞이면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의 경험담을 그대로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친구가 유족연금을 골라서 유리했다고 해서 내 집도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옆집이 본인 노령연금을 지켜서 유리했다고 해서 내 집도 같은 것은 아닙니다. 연금 선택은 평균값이 아니라 내 기록으로 하는 일입니다. 중간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배우자 사망 뒤 국민연금에서 확인할 것은 두 가지 선택 금액입니다. 유족연금 전액은 얼마인지, 내 노령연금에 유족연금 30%를 더하면 얼마인지, 그 다음 확인할 것은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료 자격 변화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면 적어도 이름만 보고 고르는 실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가족 대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가정에서 연금 이야기는 배우자가 아플 때도 잘 하지 않습니다. 불길하다고 느껴서 피합니다. 하지만 연금 이야기는 죽음을 재촉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은 사람을 보호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함께 있을 때 서로의 연금 예상액을 확인해 두면 나중에 남은 사람이 혼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노령연금 예상액이 얼마인지, 배우자 노령연금 예상액이 얼마인지, 둘 중 누가 먼저 떠나면 어떤 선택지가 생기는지 정도는 미리 알아둘 수 있습니다. 이 대화가 냉정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냉정하게 빠져나갑니다. 관리비 고지서는 슬픔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약값은 가족이 마음을 정리할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숫자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배려가 됩니다. 자녀와도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배우자를 잃은 뒤 자녀가 대신 서류를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자녀가 유족연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쉽게 말하면 부모님 생활비가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두 개 다 받는 구조가 아니고 선택 비교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부모님 대신 상담 전화를 할 때도 질문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유족연금 전에 본인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 기초연금 영향, 건강보험료 영향, 이 네 가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족이 같은 기준을 알고 있으면 장래 뒤 혼란스러운 시기에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번 주제에서 공포만 남기면 안 됩니다. 다행인 점도 있습니다. 제도는 복잡하지만 확인 경로는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전화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사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와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격과 보험료 변화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선택 전에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다. 상담원이 바빠 보여도 내 생활비가 걸린 질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말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금액을 말로만 듣지 말고 적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선택지를 비교한 날짜와 상담 내용을 메모해 두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라 제도가 복잡해서 기록이 필요합니다. 메모는 나를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돈을 지키는 장치입니다. 오늘 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첫째, 내 노령연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둘째, 배우자 노령연금 또는 기본연금의 기준 유족연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셋째, 유족연금 전액과 내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를 비교합니다. 넷째, 기초연금 소득 인정의 변화를 확인합니다. 다섯째, 건강보험료 자격과 보험료 변화를 확인합니다. 여섯째, 신청을 미루지 말고 필요한 서류를 챙깁니다. 일곱째, 재혼이나 사실혼처럼 수급권에 큰 영향을 주는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공단에 먼저 확인합니다. 이 7가지는 어려운 재테크가 아닙니다. 이미 낸 국민연금과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를 놓치지 않기 위한 기본 확인입니다. 유족연금 선택에서 가장 좋은 태도는 겁먹지 않는 것입니다.
겁을 먹으면 남이 시키는 대로 고르게 됩니다. 반대로 너무 자신하면 확인 없이 고르게 됩니다. 둘 다 위험합니다. 침착하게 묻고 숫자를 적고 비교하면 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을 정확히 아는 것은 욕심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비를 지키는 기본 권리입니다. 배우자가 먼저 떠난 뒤 남은 사람이 해야 할 선택은 이미 충분히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선택 위에 잘못된 소문까지 얹을 필요는 없습니다. 두 연금을 다 받는다는 소문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무조건 끊긴다는 말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연기연금이 배우자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기대도 다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유족연금 30%가 이미 오른다는 말도 공식 자료 없이는 믿지 마셔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입니다. 내 노령연금과 배우자 유족연금은 반드시 같은 표에 놓고 봐야 합니다. 그 표를 만들면 선택이 조금 덜 무섭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실제 상담 전에 머릿속에서 연습할 수 있는 장면을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본인 노령연금이 아주 작은 경우입니다. 전업으로 가정을 돌보다가 임의가입이나 짧은 가입 기간으로 본인 노령연금이 월 30만 원 수준인 분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올해 일해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20년을 넘었고 기본 연금액 기준 유족연금이 월 80만 원 수준으로 나온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유족연금 전액은 월 80만 원입니다. 본인 노령연금을 지키고 유족연금 30%를 더하면 30만 원에 24만 원을 더해 월 54만 원입니다. 국민연금만 놓고 보면 유족연금 전액이 더 큽니다. 이런 집에서는 내 이름으로 받던 연금이 아까워서 본인 노령연금을 붙잡는 것이 오히려 생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은 맞벌이 부부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오래 가입했고 각자의 노령연금이 비슷한 금액입니다. 배우자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 일부이기 때문에 남은 사람 본인의 노령연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족연금 전액만 고르면 이미 내 이름으로 쌓아온 큰 연금을 멈추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일수록 유족연금이니까 당연히 그쪽이라는 생각이 더 위험합니다. 세 번째 장면은 차이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유족연금 전액이 월 90만 원이고 본인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가 월 88만 원이라면 어떨까요? 국민연금만 보면 유족연금 전액이 월 2만 원 큽니다. 하지만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다른 소득까지 보면 전체 생활비는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 계산 없이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작을수록 국민연금 금액 하나만 보고 서둘러 선택하면 안 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네 번째 장면은 배우자가 연금을 연기했던 경우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연기 덕분에 매달 받는 금액이 커졌습니다. 가족은 그 커진 금액을 기준으로 생활비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사망 뒤 유족연금 상담을 받아보니 기대보다 적은 금액이 안내됩니다. 가산분이 유족연금 계산에서 기대한 방식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때 가족은 공단이 왜 이렇게 적게 주느냐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공단의 기분이 아니라 계산 기준입니다. 연기연금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의 선택이고 유족연금은 사망 뒤 남은 가족에게 적용되는 별도 계산입니다.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을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기대와 현실 사이가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기초연금을 받고 있던 단독 전환 가구입니다. 배우자 사망 전에는 부부 가구로 기초연금을 일부 받고 있었습니다. 사망 뒤에는 단독 가구가 되고 유족연금 또는 본인 노령연금 선택으로 소득이 다시 잡힙니다. 단독 가구 선정 기준액은 부부 가구 기준과 다릅니다. 가구 형태가 바뀌면서 기준선도 바뀌고 받는 연금도 바뀝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전에 받았으니 앞으로도 받겠지라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사망 이후 기초연금 재산정 시점과 소득 인정의 변화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면은 피부양자 자격이 걸린 경우입니다. 배우자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였거나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던 분이 있습니다. 연금 선택 뒤 소득 종류와 금액이 바뀌면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이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와 별개로 전체 소득과 재산 기준은 따로 봐야 합니다. 여기서 유족연금은 건보료 안 붙는다더라 라는 한 문장만 믿으면 안 됩니다. 건강보험료는 그 한 문장보다 넓게 봅니다. 내 자격, 내 재산, 내 다른 소득, 가족의 직장 가입 상태가 같이 움직입니다. 이제 반대로 절대 겁먹을 필요가 없는 부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족연금 선택을 확인한다고 해서 공단이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선택지를 물어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상담 직원에게 미안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히려 질문을 정확히 해야 상담도 정확해집니다. 질문이 흐리면 답도 흐립니다. 유족연금 얼마나 나와요? 라고만 물으면 유족연금 전액만 듣고 끝날 수 있습니다.
제 노령연금을 선택할 때 유족연금 30%까지 더한 금액도 알려주세요. 라고 말해야 비교가 됩니다. 기초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만 물으면 기관에 따라 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들어가면 단독가구 기준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어디서 확인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다음 행동이 나옵니다. 질문을 잘하는 것은 전문 지식이 아닙니다. 내 상황을 한 문장씩 쪼개어 묻는 습관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인 신분증, 통장, 가족관계 관련 서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생계 유지와 관계를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거주나 대리 청구처럼 특수한 상황이면 추가 서류가 생깁니다. 서류 이름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영상만 보고 단정하지 마세요. 대신 상담 전에 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문자나 메모로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요청해 보세요. 한 번에 완벽히 준비하려고 하다가 신청을 미루는 것보다 먼저 문의하고 부족한 서류를 보완하는 편이 낫습니다. 유족연금 선택에서 또 하나 놓치는 것은 시간표입니다. 배우자 사망 직후에는 장례와 병원비 정산이 먼저 보입니다. 그 다음 상속, 보험, 예금, 대출, 임대차 계약이 밀려옵니다. 연금은 매달 들어오는 돈이라 급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달 들어오는 돈이야말로 가장 빨리 정리해야 할 생활 기반입니다. 한번 정리해두면 이후에 지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얼마가 들어오는지 알아야 관리비 자동이체도 조정하고 병원 예약도 미루지 않고 자녀에게 도움을 요청할지 말지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생활비의 불안은 모르는 금액에서 커집니다. 금액을 확인하면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일 아침의 걱정은 줄어듭니다. 이 주제에서 시청자를 무섭게 만드는 말은 피해야 합니다. 잘못 고르면 인생이 끝난다 같은 말은 사실도 아니고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실수해도 바로 상담하고 확인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다만 선택 전 확인을 잘하면 돌아가는 길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돈 문제에서 가장 좋은 해결책은 나중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정확히 묻는 것입니다. 특히 형제자매나 자녀가 여러 명이면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유족연금을 받으라고 하고 어떤 자녀는 본인 연금을 지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족회의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공단에서 받은 두 금액, 기초연금 확인 결과, 건강보험료 확인 결과를 종이에 놓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족의 감정은 중요하지만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확인된 숫자로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배우자의 가입 기간도 다시 봐야 합니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가입 기간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이라는 구간이 있습니다. 한 달 차이, 몇 개월 차이로 구간이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은 오래 냈으니까 당연히 60%겠지 라고 넘기면 안 됩니다. 정확한 가입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단 전산에 잡힌 가입 기간이 기준입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근무 기간과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군분복무, 출산 크레딧, 추납, 반납, 이미 계속 가입 같은 요소가 있으면 더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국민연금 제도에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변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유족연금 선택 구조를 자동으로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료율이 오른다는 뉴스와 유족연금 30% 규정을 섞어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된다는 말과 남은 배우자가 두 연금을 모두 받는다는 말도 다른 이야기입니다. 뉴스 제목은 한 문장으로 나오지만 내 연금 계산은 여러 조항이 따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최신 뉴스만 보고 선택하지 마세요. 최신 뉴스는 배경입니다. 내 선택은 현재 공단이 계산해주는 두 금액입니다. 한 가지 더. 직업연금이 섞인 집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같은 직영연금은 국민연금과 중복조정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은 국민연금, 다른 한 명은 직영연금인 경우에는 일반 국민연금 부부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이 영상은 국민연금, 유족연금 선택 실수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직영연금이 있으면 해당 연금기관과 국민연금공단 양쪽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이 같아도 법이 다르면 계산이 다릅니다. 이름이 같다고 같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청자분이 지금 50대라면 아직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확인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아직 배우자와 대화할 수 있고 가입 기간을 늘릴 선택지도 일부 남아있고 기초연금 전 재산 구조를 정리할 시간도 있습니다. 60대라면 이미 예상 연금액을 확인해야 할 시기입니다. 노령연금 개시 전후 선택이 유족연금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봐야 합니다.
70대라면 서류와 상담 기록을 가족에게 알려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장, 연금증서, 공단 연락처, 기초연금 수급 여부, 건강보험 자격을 자녀나 믿을 사람에게 설명해두면 위급할 때 덜 흔들립니다. 연금 정보는 비밀로만 둘 일이 아닙니다. 금액을 모두 공개하기 어렵다면 적어도 어디에 문의해야 하는지는 알려두세요. 노후의 독립은 혼자 모든 것을 감추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정확히 도움받을 구조를 만들어두는 데서 옵니다. 이제 유족연금 선택을 숫자로 보는 간단한 기준을 다시 세워보겠습니다. 배우자 유족연금 예상액을 U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노령연금을 내 연금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전액 선택은 U입니다. 내 노령연금 선택은 내 연금 더하기 U의 30%입니다. 내 연금이 충분히 크면 두 번째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내 연금이 작고 배우자 유족연금이 크면 첫 번째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어려운 수학이 아닙니다. 다만 유족연금 예상액 자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유족연금 예상액을 배우자의 실제 수령액과 똑같이 놓고 계산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기본연금액, 가입기간, 부양가족 연금액, 상한주정 같은 요소를 공단이 계산해야 합니다. 집에서 대략 감을 잡는 것은 좋지만 최종 선택은 공단 계산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택 뒤 마음이 흔들리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다른 쪽이 더 나았을까? 라는 걱정이 생깁니다. 이 걱정을 줄이는 방법은 선택 전에 비교표를 남기는 것입니다. 상담 날짜, 상담 기관, 상담한 사람 이름이나 접수번호, 안내받은 두 금액, 기초연금 확인 결과, 건강보험료 확인 결과를 적어두세요. 그 종이가 있으면 나중에 가족에게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도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고른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골랐다는 안정감이 생깁니다. 노후 돈 문제에서 안정감은 금액만큼 중요합니다. 불확실하면 매달 통장이 들어와도 불안합니다. 확인하면 금액이 작아도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분위기를 공포가 아니라 준비로 가져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족연금은 불행한 사건 뒤에 등장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말하지 않으면 남은 사람이 더 어려워집니다. 부부가 조용히 차 한 잔 마실 때 이렇게만 말해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가면 국민연금 2개를 다 받는 건 아니래요. 그래서 내 연금하고 유족연금 계산을 미리 확인해두자. 나중에 남은 사람이 혼자 창구에서 당황하지 않게 하자. 이 정도 대화면 충분한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법 조항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금액을 모두 알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오해를 내려놓는 날이면 됩니다. 내일은 예상 연금액을 확인하는 날이면 됩니다. 그 다음은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 질문을 적어보는 날이면 됩니다. 준비는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연금 선택을 도와주는 사람을 만날 때도 기준을 분명히 하세요. 전문가가 어떤 선택을 권하더라도 왜 그런지 숫자로 설명해야 합니다. 생활비 월액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기초연금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건강보험료는 확인했는지 물어봐야 합니다. 대부분 이렇습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경우에는 두 선택의 월 수령액 차이가 얼마입니까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얼마나 가까워집니까가 필요합니다. 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자격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가 필요합니다. 제도 설명은 일반론이고 선택은 개인론입니다. 매도는 개인론으로 지켜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길게 느껴지셨다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유족연금 선택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나온 돈을 받을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남은 사람의 한 달 생활비를 어떻게 구성할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힐 총액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총액이 다른 제도에 미치는 영향도 봐야 합니다. 노후 생활비는 국민연금 한 줄로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예금이자, 자녀도움, 주거비가 함께 움직입니다. 한 줄을 바꾸면 다른 줄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 선택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 한 줄이 다른 줄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게 왜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지도 보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이름 때문입니다. 유족연금이라는 말은 남은 가족에게 주는 연금이라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유족연금이 생기면 무조건 그것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선택지는 이름이 아니라 금액으로 봐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라는 이름이 따뜻하게 들려도 금액이 내 노령연금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내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이 내 돈처럼 느껴져도 배우자 유족연금 전액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름은 감정을 움직이고 금액은 생활을 움직입니다. 선택은 생활을 움직이는 쪽, 즉 금액과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둘째 이유는 장래 직후의 피로입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몸과 마음이 모두 지칩니다.
그 상태에서 서류를 챙기고 전화를 받고 가족 의견을 조율해야 합니다. 사람은 지치면 익숙한 쪽을 고릅니다. 익숙한 말이 유족연금이면 유족연금을 고르고 익숙한 통장이 내 노령연금이면 내 노령연금을 고릅니다. 그런데 연금 선택은 피곤할수록 천천히 해야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라는 느낌을 받더라도 이해가 안 되면 다시 설명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이유는 주변 경험담입니다. 동네 친구가 나는 유족연금 받는 게 낫더라 라고 말합니다. 친척이 너는 네 연금을 포기하면 안 된다 라고 말합니다. 두 말 모두 그 사람 사례에서는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가입기간, 내 배우자 가입기간, 내 기초연금 조건이 다르면 결론은 바뀝니다. 연금은 음식 취향처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사람마다 금액이 다르게 나옵니다. 넷째 이유는 작은 글씨입니다. 제도 설명에는 기본 연금에, 부양가족 연금에, 수급권, 지급정지, 소멸시효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큰 제목만 기억합니다. 큰 제목은 유족연금입니다. 그러나 선택을 바꾸는 것은 작은 글씨입니다. 30%, 40%, 50%, 60%, 3년, 5년 같은 작은 숫자가 실제 생활비를 바꿉니다. 어려운 단어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작은 숫자를 질문으로 바꾸면 됩니다. 먼저 30%를 실제 금액으로 바꾸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그 다음 배우자의 가입기간 기준 지급률은 40, 50, 60%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라고 확인하세요. 소득이 있거나 일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있다면 언제부터 지급정지 가능성이 생깁니까? 라고 이어서 물어보세요. 신청이 늦어진 상황이라면 소급해서 받을 수 있는 월부는 어디까지입니까? 라고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으로 바꾸면 작은 글씨가 내 돈의 언어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배우자가 살아있을 때의 생활비와 남은 사람의 생활비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둘이 살 때의 총 수입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남편 연금 150만 원, 아내 연금 50만 원이면 합쳐서 200만 원이었습니다. 둘 중 한 사람이 떠나면 생활비가 절반으로 줄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식비 일부는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세나 관리비, 난방비, 통신비, 보험료, 병원비는 절반으로 줄지 않습니다. 혼자 남아도 집은 그대로 필요하고 냉장고는 그대로 돌아가고 병원비는 오히려 늘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 사망 뒤 연금이 단순히 한 사람 몫만 남는다고 생각하면 생활비 계획이 흔들립니다. 남은 사람에게 필요한 돈은 생존자 한 명의 숫자가 아니라 유지해야 할 생활의 숫자입니다. 유족연금 선택은 이 생활의 숫자를 지키는 과정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월 10만 원 차이도 작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은 한 달 약값과 병원 교통비가 될 수 있습니다. 월 20만 원은 겨울 난방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월 50만 원은 자녀에게 부탁하지 않고도 큰 지출을 감당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선택을 조금 더 받는 문제로 낮춰보면 안 됩니다. 이것은 혼자 남은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배우자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대화 문장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연금 예상액 한번 같이 보자. 둘 중 한 사람이 먼저 가면 남은 사람이 두 개를 다 받는 건 아니래. 유족연금 전액하고 내 노령연금 더하기 30%를 비교해야 한대. 기초연금도 같이 봐야 한대. 나중에 남은 사람이 혼자 당황하지 않게 오늘 메모해두자.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무겁게 유언장처럼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생활비 점검처럼 말하면 됩니다. 가계부를 쓰듯이 보험, 증권을 정리하듯이 연금 예상액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다른 사람이 불편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누가 먼저 떠나느냐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남은 사람이 덜 힘들게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 대화는 불안을 키우는 대화가 아니라 불안을 줄이는 대화입니다. 자녀가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부모님께 물어볼 때 태도도 중요합니다. 엄마, 그거 잘못 고르면 큰일 나 라고 겁주면 부모님은 방어적으로 변합니다. 아버지 연금하고 어머니 연금이 둘 다 있을 때 선택 계산이 필요하대요. 같이 확인해 볼까요? 라고 말하는 편이 낫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충분히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자녀의 역할은 겁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정리하고 기관에 같이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화 상담을 할 때는 스피커폰으로 같이 듣고 날짜와 금액을 적어두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잘못 들었다고 탓하지 마세요. 제도가 복잡한 것입니다. 함께 적고 함께 확인하고 함께 다시 묻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유족연금 신청과 선택은 상속 문제와도 혼동되기 쉽습니다. 상속재산은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나누는 문제입니다. 유족연금은 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급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상속 비율대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하면 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중연금은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같은 유족 순위와 요건을 봅니다. 동순위자가 여럿이면 나눠 지급되는 경우도 있지만 배우자가 최우선인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처럼 형제, 자매가 나눠 갖는 구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도 가족 갈등을 줄이려면 공단 설명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감정적으로 정할 일이 아니라 수급권과 순위에 따라 처리되는 일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부부처럼 살았던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유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생계 유지와 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는 주변 사람이 안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서류와 사실관계가 필요합니다. 공동주소, 생활비 부담, 가족관계, 주변 진술 같은 자료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라면 더더욱 미리 상담해야 합니다. 나중에 급하게 자료를 모으려면 감정적으로도 힘들고 빠뜨리는 것이 생길 수 있습니다. 법적 혼인관계와 사실혼관계는 서류 준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부양가족 연금액도 완전히 빼놓으면 안 됩니다. 유족연금은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더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연금액은 대상 가족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고령 배우자 사례에서는 큰 쟁점이 아닐 수 있지만 장애 자녀나 일정 연령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계산은 큰 틀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가족 구성에 따라 작은 항목이 붙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 부양가족 연금 대상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하나가 안내 금액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소득 있는 업무에 따른 지급 정지도 더 풀어보겠습니다. 배우자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는 처음 3년 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 있습니다. 그 뒤에는 일정 연령이 될 때까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 있는 업무는 단순히 일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닙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일정 기준으로 봅니다. 그 기준은 전년도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같은 값과 연결되어 매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조금만 일하니 괜찮겠지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월 평균 소득이 기준을 넘는지, 몇 개월 일했는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어떻게 합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배우자라면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배우자를 잃은 뒤 생활비 때문에 다시 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일을 하면서 유족연금 지급 정지 조건에 걸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일해서 버는 돈과 정지되는 연금을 함께 비교해야 진짜 생활비가 보입니다. 이제 선택을 바꿀 수 있느냐라는 질문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합니다. 개인별 상황, 급여 종류, 수급권 변화에 따라 공단 안내가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쉽게 언제든 바꿀 수 있다거나 절대 못 바꾼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대신 선택 전에는 변경 가능성, 변경 절차, 변경 시점, 이미 받은 금액 처리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자리에서 제가 오늘 선택하면 나중에 상황이 바뀔 때 변경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변경할 수 있다면 어떤 서류와 어떤 시점이 필요합니까? 라고 이어서 물어보세요. 변경할 수 없다면 오늘 결정 전에 무엇을 더 확인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질문은 선택을 신중하게 만들어줍니다. 한 번의 서명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서명 전 질문을 끝내야 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소득 역전 방지 감액이라는 말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느낌은 간단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사이에 소득이 역전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일부 감액하는 장치입니다. 이중연금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기준에 가까워지면 기초연금이 전액 그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액되는지, 탈락인지, 일부 지급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가장 나쁜 선택은 확인하기 전에 신청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면 받을 수 있는 돈도 놓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족연금도 신청과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후복지는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최적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묻고 신청해야 내 상황에 맞게 움직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 숫자를 말씀드렸지만 대본에서는 모두 읽기 좋게 한글로 풀었습니다. 실제 서류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퍼센트 기호가 나옵니다. 서류를 보실 때는 숫자를 다시 천천히 읽으세요. 30%는 유족연금 전체가 아니라 선택하지 않은 유족연금액의 일부입니다. 60%는 배우자가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 기본 연금액에 적용되는 지급률입니다. 5년은 매월 연금 소급과 관련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기간입니다. 3년은 배우자 유족연금 지급정지 판단에서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숫자들은 서로 다른 곳에 쓰입니다. 30%와 60%를 섞으면 계산이 틀어집니다. 3년과 5년을 섞으면 신청 시기 판단이 틀어집니다. 숫자를 외우는 것보다 어느 질문에 쓰이는 숫자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현실적인 메모 예시를 말로 그려보겠습니다. 첫 줄에는 오늘 날짜를 씁니다. 둘째 줄에는 상담 기관을 씁니다. 셋째 줄에는 내 노령연금 월액을 씁니다. 넷째 줄에는 배우자 유족연금 예상액을 씁니다. 다섯째 줄에는 유족연금 전액 선택 금액을 씁니다. 여섯째 줄에는 내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 금액을 씁니다. 일곱째 줄에는 기초연금 확인 기간과 결과를 씁니다. 여덟째 줄에는 건강보험료 확인 기관과 결과를 씁니다. 아홉째 줄에는 필요한 서류와 제출 기한을 씁니다. 열째 줄에는 다시 확인할 질문을 씁니다. 이 메모가 있으면 머릿속이 정리됩니다. 자녀에게 보여주기도 쉽습니다. 나중에 같은 질문을 반복할 때도 기준이 생깁니다. 연금 선택은 기억으로 버티는 일이 아닙니다. 기록으로 버티는 일입니다. 혹시 이미 배우자를 떠나보낸 분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때 몰랐다고 해서 스스로를 탓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도가 너무 어렵고 상황이 너무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급여를 받고 있는지, 다른 선택지가 있었는지, 앞으로 어떤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도 다시 확인해 보세요. 이미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앞으로 새는 돈은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돈 관리는 늦었다고 느낄 때도 점검할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한 가지가 다음 달 생활비를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배우자가 아직 건강하고 두 분이 함께 계신 분이라면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아무 일도 없을 때 확인해야 차분합니다. 아플 때 확인하면 마음이 급합니다. 장례 뒤 확인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평온할 때 숫자를 보는 것이 가장 인간적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계산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남겨둘 때 덜 힘들게 만드는 준비입니다. 유족연금 선택 실수라는 제목이 무겁게 들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결론은 절망이 아닙니다. 알면 피할 수 있는 실수가 많다는 뜻입니다. 두 연금을 다 받는다는 오해를 버리면 첫 번째 실수를 피합니다. 유족연금 전액과 내 노령연금 더하기 30%를 비교하면 두 번째 실수를 피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을 확인하면 세 번째 실수를 피합니다. 건강보험료 자격 변화를 확인하면 네 번째 실수를 피합니다. 신청을 미루지 않으면 다섯 번째 실수를 피합니다. 재혼과 사실혼, 소득 있는 업무 같은 수급권 변화를 확인하면 여섯 번째 실수를 피합니다. 이렇게 보면 유족연금은 무서운 제도가 아니라 확인해야 할 제도입니다. 확인할수록 불안은 줄고 선택은 선명해집니다. 지금 손에 종이가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네 단어를 남겨두세요. 비교,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신청. 비교는 두 선택지의 월액 비교입니다. 기초연금은 소득 인정액 확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개인 자격 확인입니다. 신청은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이 네 단어를 알고 있으면 상담 자리에서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같은 네 단어로 다시 점검하면 됩니다. 내가 비교했는지, 기초연금을 확인했는지, 건강보험료를 확인했는지, 신청 일정을 놓치지 않았는지. 복잡한 제도를 4개의 행동으로 줄이면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할 수 있어야 진짜 정보입니다. 마무리 전에 실제 하루 루틴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할 일은 예상연금액 확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앱이나 상담 전화를 통해 내 노령연금 예상액과 배우자 노령연금 예상액을 확인합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대략적인 범위를 아는 것만으로도 대화가 시작됩니다. 내일 할 일은 질문지 만들기입니다. 종이에 유족연금 전에 내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 자격이라는 4줄을 적습니다. 각 줄 옆에 물어볼 기관을 씁니다. 유족연금과 노령연금은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기초연금은 주민센터나 복지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모레 할 일은 가족과 공유하기입니다.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 4가지를 확인해두면 나중에 덜 당황한다라고 말합니다. 가족이 관심 없어 보이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메모가 어디 있는지만 알려줘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할 일은 상담 기록 보관입니다. 상담 날짜, 안내받은 금액, 필요한 서류, 다시 확인할 내용을 한 곳에 모아둡니다. 종이 파일도 좋고 휴대전화 메모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흩어지지 않게 두는 것입니다. 상담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같은 설명을 반복해서 듣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입원 중이거나 건강이 나빠진 상황이라면 이 루틴을 더 앞당겨야 합니다. 말 꺼내기가 어렵다면 자녀에게 먼저 부탁해도 됩니다.
공단에 물어볼 질문만 정리해달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정적으로 힘든 대화가 실무적인 도움 요청으로 바뀝니다. 반대로 아직 모든 것이 평온하다면 서두르되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 점검은 보험 점검이나 병원 건강검진처럼 주기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한번 확인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가 바뀌거나 수급 시점이 가까워지면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국민연금 제도 변화가 있는 시기에는 최신 공단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도 변화 뉴스를 보더라도 유족연금 선택 구조와 직접 연결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보험료율 변화는 보험료 부담과 미래 급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득 대체율 변화는 급여 산식의 큰 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유족연금 중복급여 조정은 남은 사람이 두 급여를 동시에 가질 때의 선택 이야기입니다. 세 이야기를 한 덩어리로 섞으면 혼란이 생깁니다. 뉴스를 볼 때도 이 뉴스가 내 선택지의 금액을 바꾸는가? 라고 질문해 보세요. 그 질문에 답이 없으면 공단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선택을 앞둔 분에게는 마지막 확인 전화도 권합니다. 상담을 한번 받았더라도 서류 제출 전날 다시 전화해서 같은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들은 내용을 잘못 적을 수도 있고 빠뜨린 조건이 뒤늦게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확인해서 같은 답이 나오면 마음이 한결 안정됩니다. 답이 다르게 나오면 그때는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 물어보고 정리하면 됩니다. 이 과정은 의심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은행에서 큰 돈을 이체하기 전 계좌번호를 다시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연금 선택도 매달 반복되는 돈이므로 한 번 더 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상담 뒤에는 가족에게 결론만 말하지 말고 근거도 함께 남기세요. 유족연금 전액은 얼마였고 내 노령연금 더하기 30%는 얼마였고 그래서 이쪽을 골랐다 라고 적어두면 됩니다. 그 기록이 있으면 나중에 가족이 다른 말을 들어도 흔들림이 줄어듭니다. 혼자 남은 사람이 스스로를 지키는 힘은 이런 작은 확인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선택이 끝난 뒤에도 통장 입금 첫 달에는 실제 입금액을 확인하세요. 안내받은 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면 바로 문의해야 합니다. 처음 한 달을 확인하면 이후 생활비 계획을 더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연금은 한 번 듣고 끝내는 정보가 아니라 내 통장에 맞게 확인하는 생활 자료입니다. 오늘 들은 내용을 가족 한 사람과만 공유해도 다음 선택은 훨씬 덜 외로워집니다. 숫자를 확인한 사람은 슬픔 속에서도 생활비 결정을 조금 더 차분히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남기겠습니다. 유족연금은 이름으로 고르는 돈이 아니라 남은 사람의 월 생활비를 지키기 위해 계산해서 고르는 돈입니다. 배우자 사망 뒤에는 유족연금 전액과 내 노령연금 더하기 유족연금 30%를 반드시 비교하세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는 개인 자격으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은 미루지 말고 상담 내용은 적어두세요. 이 네 가지를 지키면 가장 힘든 시기에 적어도 연금 선택 때문에 생활비가 새는 일은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은 남은 사람의 하루를 버티게 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지키는 첫걸음은 오늘 들은 내용을 내 금액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